최근 그 배우 그 구혜선 씨하고 안재현 부부가 이혼 소송이 알려져 있죠. 그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 중에 그 안재현 씨가 그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또 외도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도 있다고 하면서 또 치중에 폭력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구혜선 씨 이름에서는 어떠한 에너지가 어떠한 배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혜선 씨가 선천운에서 보면 어때요? 5, 6과 3, 4가 없죠? 그리고 1, 9, 0,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3, 4와 5, 6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남자 같은 경우나 여자 같은 경우나 제일 치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고 또 나의 주장, 나의 언변이고 또 5, 6은 우리가 목화 토금수에서 토에 해당이 되면서 신용이고 재산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5, 6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또 5, 6이 없으니 재물복과 시어머니 복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천운에서 오히려 구경이 저렇게 혼잡되어 있죠. 구경이 9하고 0이 혼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모덕이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5, 6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두 분이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신상간은 뭐냐면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를 뜻해요. 불화. 그러니까 화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그 다음에 청년기예요.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열정이 강하죠. 그래서 여름을 뜻하기 때문에 뜨겁고 밝고 환하고 그 다음에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고 낮이고 환하니까 사람이 따뜻해요. 그리고 언변이 있고 재능이고 다 이렇게 나를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는 어때요? 뜨겁잖아요. 뜨겁고 또 옷도 어때요? 시원하게 입으면서 나의 몸을 다 드러내죠. 그런 것처럼 나를 뽐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요. 이름에서 이렇게 화가 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즉 화는 뭐냐면 환하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화는 낮이고 수는 밤이잖아요. 그러면 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에는 나를 가려도 나를 빛나게 하고 상대방에게 내 재능이나 기술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자는 또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고 양육하는 거죠. 이 선천운에서도 이렇게 3, 4가 없는 사람은 좀 애교가 약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고 배려심이나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설득력도 좀 약하죠. 왜냐면 내 자식한테는 다 모든 것을 내가 내주잖아요.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또 자식을 키우려면 설득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어때요? 내 주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자식한테 끌려다니면 이 엄마는 어때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바로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 변화를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참다가 말을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말이 남편한테 설득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밖으로 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구혜선 씨 이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선천운에서 식상과 재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때요? 이름에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름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름에서는 어때요? 이름에서는 지금 관성이 어떻게 됐어요? 선천운에서는 하나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한 번만 하고 싶지만 상황적으로는 하나, 둘, 셋. 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름 전체를 보면 4개예요. 그러면 주변에 남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연예인이니까 여러 남자 배우들하고 직업적인 관계로 인해서 많이 접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활용도 하지만 가정적인 에너지에서 본다고 하면 남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 4가 또 여기 지금 현재 어때? 이름에서는 여기 4가 중첩이 됐죠. 이게 4가 중첩이 되고 일리가 없어요. 자, 이 3, 4가 너무 태양이 강해요. 강하면 어때요? 태양만 강하고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에너지는 꽃만 있지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꽃잎만 떨어진 거예요. 꽃잎만. 그러면 그 꽃잎이 떨어졌으면 그것은 생동감이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동감이 있는 거죠. 또 살아있는 거고. 꽃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꽃은 우리가 조화랑 똑같아요. 조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뿌리가 없고. 즉 뭐냐면 이 이름에서 이 선천운에서 3, 4가 없는 것은 이름에서 3, 4가 있어도 이 3, 4인 식상을 밀어줄 수 있는 목인 1, 2가 있어야 좋은 식상의 관계를 발현시킬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화죠. 살아있는 생화. 1, 2가 없는 3, 4는 조화나 마찬가지예요. 조화는 어때요? 실증이 빨리 나잖아요. 자, 그래서 1, 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 2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견과 겁재죠. 비견은 뭐냐면 내가 친구들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깨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 의지, 내 근간, 내 뿌리가 있어야 어떤 사건이나 업무나 사적인 일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즉 결국 뭐냐면 1, 2가 있어야 나를 강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막 떠들진 않아요. 조용히 일 처리하죠. 물론 구혜선 씨가 억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름이 이렇게 일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리가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견,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깨견이니까 나란히 친구들하고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해요. 실천하고 비견 겁재는 뭐야? 겁재는 적당히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려고 하기에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체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동반자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견겁재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부부관계에서도 뭐냐면 1, 2는 없고 이렇게 7, 8만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7, 8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남편한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강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깥에 나가면 자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가정생활은 잘 유지하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 구혜선 씨가 이름에서 1, 2 비견과 겁재가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 종속하는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역할을 자기가 중심을 막 바로 잡고 하려고 해도 이 비견겁이 없기 때문에 남편과 어떤 관계에서 내 중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남편한테 잘 하려고는 하죠. 잘 하려고는 하지만 항상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자 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서 선천운에서 저렇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지금 구혜선 씨는 뭐냐면 이름이 안 좋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이름이 이분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또 이 이름에서 보면은 5, 6이 또 중첩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5, 6이 5가 중첩되어 있고 식상이 중첩되어 있고 이 식상은 어때요? 재성을 생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재성을 이렇게 생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일리가 없으니까는 조화인 이 식상의 에너지가 어찌 꽃값이 나가겠어요. 조화는 별로 안 비싸잖아요. 생화가 비싸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결혼식 날도 보면은 생화 꽃을 갖다가 우리가 들면은 그 몇만 원씩 하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조화 갖다 안 꽂아줬잖아요. 우리 결혼식장 좀 좋은 데 가면 생화로 짱 양쪽에 향이 있어서 착
꽂아놓죠. 그럼 어때? 결혼식장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백화평이다. 아니면 또 다른 뭐, 그 생화. 향이 쫙 나니까 어때요? 이 결혼식의 격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막 돈 500만, 1000만씩 들어서 그냥 생화 쫙 다 꽂잖아요. 우리 원 테이블에도 어때요? 생화가 다 있으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면 가지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조화를 꽂아놓는 데는 어때요? 조금 약간, 좀 평범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데는 어때요? 좋아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혜선씨는 뭐냐면, 이렇게 3, 4는 있어도 일리가 없기 때문에 향이 나지 않는 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편은 어때요?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빨리 지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저렇게 선천운에서 부족한 것을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일리가 없고 균형이 저렇게 약한 이름은 내가 신약한 상태가 돼요. 신약한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내 것을 주어도 내가 기운이 없고 짜증나는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한 사람들은요.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남편한테 끌려다니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정생활 할 때도 어때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잘못 지어진 이름 때문에 지금 선천운에서는 어때요? 식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식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자는 자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식상이나 저렇게 재물이 중첩이 되면 어때요? 다 재물복이 없고 그 다음에 간제구설을 항상 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것은 없죠. 우리가 언제나 본인 스스로가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선천운에서도 저렇게 부족한 그런 선천운을 가졌는데 이름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합이 잘 안 맞고 그 파동수가 어때요? 그 주파수가 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혜선 씨도 굉장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때요?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름으로써 그분의 사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으로써 그분의 성격, 이름으로써 그분의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름이 굉장히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뭐 구혜선 씨의 무슨 사주나 그 한자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한글 이름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된 이 한글 성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